그래서 영입 작업이 좀 순조로워서 네. 굉장히 좀 행복한 표정으로 이스타 썸네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영주입니다. 네,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더냐? 어? 너희들 나도 좀 행복해 보자. 네.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 팬이시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왔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영입 때는 뭐 캐시에도 어쨌든 왔고, 그리고 뭐 링크 나고 있는 뭐 쿤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타티 팬들 입장에서는 존나 열받는다. 이 행보에 대해서. 네, 첼시 팬들이 특히 열받아하죠. 네. 지현이 형하고 통화는 안 해봤는데 중서의 표정이 네.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네. 싸늘해졌어. 통화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나요? 정재현이 형과 장재현이 형. 아니 피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을까봐. 일단 쌍욕부터 받고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피하고 있는데 여하튼 타팀 팬들이 보기에는 바르셀로나의 행보 자체가 얄밉고 짜증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썸네일에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네. 뭐야 이 형 또 눈치 없이 혼자 그렇지, 행복해 그렇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영주형, 행복한 영주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쿤데 딜이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사비가 이제 쿤데한테 전화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난 너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너와 함께 우리는 세계 최고의 클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쿤데가 첼시 쪽이 아니라 이제 바르셀로나 쪽으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메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비가 쿤데하고 통화를 해서 쿤데의 마음을 잡아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종윤이랑 같이 촬영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은 알레마니 단장이 하고 있고 예. 그 가운데 선수의 마음을 잡는 거는 사비 감독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분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마니 단장이 죄송한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야, 바르셀로나로 좀 행복하자. 바르셀로나 조금만 행복해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레마니 단장 자체가 실무적인 거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선수의 마음을 잡는데 사비 감독에게 요청을 했을 것 같고 사비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너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팀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비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전화했을 때 바르셀로나 싫다고 하는 선수 없었다. 내가 전화했을 때는 바르셀로나 선수 되고 싶다고 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갈 때도 퍼거슨 감독이 전화를 했고 뭐 물론 커리어가 좋지는 않았지만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 갈 때도 벵거 감독이 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굉장히 드림클럽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나는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수장인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서 정말 최고의 성공을 이뤘었던 그 감독이 전화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 같아도 딴 데 비드 좀 더 들어볼 생각 안 하고 바르셀로나 쪽으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선수가 계산기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주급이라든가 계약 기간이라든가 바이아웃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옵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이 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직접 전화해서 내 계획 안에는 네가 있고 네가 중추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가 얘기한 대로 사비 감독은 선수 시절에 너무나 대단했던 선수니까 그리고 바르셀로나 최고의 전성기는 어떻게 보면은 6관왕 했을 때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펩 시절에. 네, 그때 멤버들에 대해서는 지금 축구 선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리스펙트를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사비 감독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내가 이 팀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같이 예전에 바르셀로나를 만들고자 하네. 그러면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바르셀로나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안 좋았었던 시기에 그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 거기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빠지고 첫 시즌이었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쿠만 감독 초반에 좀 그랬죠. 근데 결국은 라리가 2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은 이번 시즌은 이것도 괜찮겠는데 저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줄스 쿤데 다 사비 감독하고 통화했다고 생각해요. 캐시에는 통화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다 통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바르셀로나로 오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레비도 보니까 만나자마자 사비랑 막 엄청 막 반갑게 이렇게 막 포옹하고 하더만. 네. 물론 이제 휴가 장소에서 만난 거는 레비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이건 정말 우연이었다. 네. 근데 모두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레비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비가 레비가 거기에 있어? 그럼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이제 영적 뇌피셜. 뇌피셜.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셀로나가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스트라이커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뭐 텐센, 캐시에 오는 거는 FA로 왔지만 하피냐, 레반도프스키가 왔다. 그럼 주스쿤데 입장에서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이 팀이 모자랐던 부분이 채워지고 있구나. 네. 어쨌든 스트라이커 네. 채워졌고 하피냐 잘하고 그리고 덴벨레 잔류했고 그쵸. 캐시에 텐센 영입했고 그런데 나보고 사비가 전화해서 팀의 중심으로 쓰겠대. 야 이거 가야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팀이 지금 되게 대격변의 이 스쿼드 상에서의 그 변화를 좀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축으로 쿤데를 데려온다는 건 선수 개인한테 좀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물론 그건 있어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주스 쿤데가 어떻게 뛰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라리가에서 얼마나 많이 네. 만났는데. 다만 얘가 프랑스예요. 그게 좀 걸리나요? 그게 좀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프랑스 애들이 와서 잘할 듯 하다가도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바르셀로나에 그런 류의 프랑스인이 누가 있었죠? 아니 움티티, 렁글레 다 프랑스고. 맞네. 네, 그 전으로 센터백이네. 네,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많습니다. 프랑스 선수들 망한 경우가. 덴벨레. 덴벨레는 망했다고 하지 마. 남았잖아. 알겠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도움. 네네네네. 야, 덴벨레는 건드리지 말자 지금은. 네, 덴벨레. 네, 전반기 보고 건드리자. 네. 아,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비달, 앙리 제외하면은 거의 다 실패라고 봐요. 아, 그러네. 네, 프랑스 선수들이. 있었네.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불안감은 있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스 쿤데가 뛰었던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주스 쿤데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엄청 뛰어나죠. 네. 신장을 본인의 운동 능력으로 극복해버리는 케이스 아니에요. 거의 다 볼을 끌고 올라갈 줄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라오하고 주스 쿤데가 콤비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난 센터백 듀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라우 속도로 리디거 제치고 팍 가는 거 보고 와, 나 진짜 개쩐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라오하고 리디거하고 무슨 둘 다 윙어나 윙백처럼 뛰는 그러니까 맞아요. 둘이 센터백인데 네. 미친 듯이 경합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아라오도 놀랍지만 리디거도 놀랍더라고. 그렇죠. 그럼 나이 생각해보면 리디건 더 그런데 아라우랑 진짜 쿤데 조합되면은 저는 뒷공간 털릴 일은 적어도 없다.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향후 한 10년은 책임질 수 있잖아. 아, 그렇죠. 나이가 어리니까 네. 이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주스 쿤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럼 텐센은 왜 영입했어?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주스 쿤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높이에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에서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에서 경합을 할 수 있는 센터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피케라든가 아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그렇죠. 했지만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텐센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무기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텐센, 아라오, 줄스 쿤데면은 언제든지 경기 중에 3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유연하게 또 포메이션상의 네. 변화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라오가 라이트백으로 뛰었잖아요. 네. 줄스 쿤데도 라이트백으로 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아라오가 라이트백으로 뛰었었던 경기들도 있었고. 네. 지금 영입된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어 레반도프스키, 뭐 하피냐, 뭐 이제 캐시에도 왔고 이제 쿤데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첼시 측에서 비드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서로 달라요. 그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언론 얘기도 다르고 스페인 언론 얘기도 다르고 그래서 네. 뭐 엄청 세게 불렀다. 뭐 이것도 있고 아니 비드 자체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이 영입된 가운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측면 수비라고 봐요. 측면 수비. 네, 측면 수비인데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마르코스 알론소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르코스 아스필리쿠에타도 그렇고. 네, 아스필리쿠에타도 그렇고. 근데 아스필리쿠에타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우측에 대한 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근데 아스필리쿠에타를 영입하면은 마르코스 알론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스필리쿠에타를 좌우로 쓸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좌측에도 뛸 수 있는 선수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굳이 두 명 다 영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마르코스 알론소를 영입한다면 3백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4백에서 그렇죠. 안 왼쪽 좋으니까. 풀백으로는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마르코스 알론소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의 시선은 있고
근데 사비 감독은 아스필리쿠에타하고 통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스필리쿠에타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스필리쿠에타는 사실 범용성이 좋죠. 3백에 스토퍼도 가능하고 우측 풀백도 가능하고 그리고 좌측으로 가서 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첼시에서 오랜 기간 주장 생활을 했었고 근데 이제 쿤데 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까 저희가 첼시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때 이제 중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한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피냐 데려갔으면 쿤데 좀 양보해라. 바르셀로나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내가 양보하고 말고의 문제야? 아 광명 지부장이잖아요. 아니 뭐 권한이 있다면 뭐가 양보할 수 있는.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네. 그래서 중서가 나한테 와서 두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라포르타가 얘기하는 거야. 자 이번 쿤데 딜은 광명 지부장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겠다. 그래서 뭐 영입할 비드할 거면 알아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중서가 와서 간절히 나한테 부탁하는 거지. 네, 사실 말투가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너무하다. 양보 좀 해라. 양심 없냐. 이런 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현이 형이 나한테 뭐 전화를 통화해서 쌍욕을 한다. 아니 쌍욕하면은 당연히 안 주지. 네. 어디서 쌍욕이야 지금. 네. 칼자루가 누구한테 있는데. 네. 뭐 전화해서 영주야. 주스쿤데는 첼시에 꼭 필요하단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형 말이 많거든요. 네.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스쿤데는 우리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형 화나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얘기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중서가 막 부탁한다면 그 부탁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스콘데는 우리가 데려오겠어. 그러니까 정중하게. 네,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서. 타팀 팬들은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긴 하겠네요. 지금 이런 이적 시장 관련해서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밉상이에요. 네, 지금 밉상이라서. 아니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도 이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포르타 회장 언플하는 거 가지고도 사실 타팀 팬들은 좀 되게 짜증나죠. 저 메뉴 팬들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더용 관련해가지고. 첼시 팬들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그리고 더용 팬들도 짜증났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얘는 대체 자기 선수한테도 언플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나온 거 보니까 그 얘기 했더라고요. 영입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좀 수익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선수를 정리해야 돼요. 네. 지금 정리가 제대로 된 선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렁글레가 나가긴 했지만 이제 임대죠. 토트넘으로. 근데 지금 뭐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리키프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민기사라든가. 그러니까 전력 외로 분리되는 자원들. 뭐 네트 같은 경우는 셀타비거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 하여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만약의 경우 선수를 내보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3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프랭키 도용.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 데스트입니다. 데스트. 네. 데스트까지도 거기에 같은 공주로. 제가 보기에는 팔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데스트가 나간다 치면 그러면 우측은 그냥 만약에 쿤데 온다 가정했을 때 쿤데 그리고 아라우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아스필리쿠에타 영입하겠죠. 아스필리쿠에타. 근데 이제 왜냐면 타 팀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관심도 없는 선수한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데스트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관심을. 저는 이제 데스트는 다음 시즌에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시즌 성장한 걸 봤을 때는 잠깐 좋았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성장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명 안에 다 든다고 3명은 분명히 그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적시킬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좀 판단하거든요.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뛸 수 있으면 자리가 없어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오바메양, 왼쪽에 안수파티, 페란, 오른쪽에 하피냐, 덴벨레. 하피냐 왼쪽도 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멤피스 데파이 자리가 애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주장을.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거든요. 이적료 땡기려면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 가면 어쨌든 FA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멤피스 데파이는 내보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를 위해서라도 데파이가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상. 왜 그러냐면 지금 하피냐 왔잖아요. 레반도프스키 왔잖아요. 그럼 이 두 선수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인데. 페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페란이 밀려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페란이 지난 시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페란에게는 출전기를 어느 정도 준다고 생각했을 때 데파이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게 있고 프랭키 도용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프랭키 도용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프랭키 도용에게 점점점 미안함이 더 커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심하게. 아니 뭐 주급 삭감이든 뭐 이런 거는 그전 얘기니까 이거는 그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프리시즌에 센터백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센터백으로 쓰더만. 그래서 야 이거 코코골 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또 여러 포지션 네. 거쳐서. 그래서 뭐 메잘라로 썼다가 피보테로 썼다가 센터백으로 썼다가. 사실 알레티에선 사울이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특정된 포지션에서 자신의 작점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팀 사정상 이쪽도 메워주고 저쪽도 메워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프랭키 더용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플레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미안함이 더 커지고 있죠. 남는다고 한다면은 이거 센터백으로 뛰는 경우가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 3백을 쓴다면. 아,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어쨌든 뭐 영입을 해야 되는 포지션을 일단 측면 쪽에 이제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 말대로 지금 전력으로 분류되는 자원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바르셀로나의 최우선 과제인데, 그러니까 쿤데 딜에 따라서 저는 조금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쿤데 영입을 확정짓게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측면 수비수 한두 명? 그러면서 이제 선수 정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엘클라시코 보면서 느낀 건데 벤제마 백업 반드시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엘클라시코 끝나고 그 얘기가 대두가 됐더라고요. 벤제마 백업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다음 시즌에 우승을 논하기에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 우승을 논할 수 있는 팀은 지금 모습으로는 레알 바르셀로나. 레알과 바르셀로나인데 네. 레알이 벤제마 백업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레알 입장에선 중요하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수를 보강할 수 있느냐. 네, 좌우측 둘 다. 좌우측 둘 다 하면 좋지만 왼쪽이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우측은 어쨌든 멀티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뭐 어쨌든 요즘 행복한 영주형을 저희가 또 네. 굉장히 좀 어색하게 보고 있는데. 야, 또 몰라, 축구는 이렇게 행복하다가 또 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지금 바르셀로나 스쿼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저는 이게 딱 한 명 꼽으라 한다면. 저 페드리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페드리. 근데 아라오에게 요즘 마음이 너무 가고 마음이 넘어갔어요? 아라오가 너무 잘해. 그러면은 이적생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는 네. 다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한 명만 꼽아야 된다. 한 명만. 그러니까 유니폼을 사야 되는데 마킹을 해야 돼. 마킹한다. 네. 마킹한다고 친다면은 레반도프스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레반도프스키. 근데 만약에 아라오랑 레반도프스키랑 붙으면요? 그러면 아라오 쪽으로 갈래요. 네. 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 갔다 오거든요. 아, 제가 유니폼 하나 제가 아라오 마킹으로 제가 네. 산지 직송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 안수 파티로 해주세요. 왜요? 아니 여태 아라오 좋다고 레반도프스키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안수 파티요? 저 이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넘버 10만. 넘버 10만. 네, 넘버 10만 이렇게 쭉 모아볼 생각이에요. 이제 또 메시 항상 메시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안수 파티가 쭉 잘해주면 넘버 10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선수를 뭐 마킹하겠지만은 일단 안수 파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성공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안수 파티를 먼저 하나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제가 어쨌든 안수 파티 제가 산지 직송으로. 야, 파티야, 난 기대하고 있단다. 파티. 토마스 파티는 어떤가요? 아니야.